현재 미국은 매운맛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 20대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크게 유행했죠. 최근에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미국 초등학생, 10대들에게까지 유행하자 당국과 교육청은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데요. 난생 처음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초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지엘린스키 교육감은 꼭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면 검정 포장지를 피하고 조금 덜 매운 핑크색 포장지에 담긴 불닭볶음면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한국의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은 모두 계속 먹게 될 정도로 맛있다는 반응인데요. 끔찍하게 매운데 맛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처음 먹었을 땐 너무 매워서 침까지 흘렸는데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맛. 이런 걸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먹고 싶어진다. 한국식 콘치즈를 얹어 비벼 먹었더니 덜 매워서 잘 먹을 수 있었다. 모두 이 라면의 매운맛에 집중하지만 나는 매운맛보다 면의 식감이 좋아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 먹게 되라며 중독됐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불닭 브랜드는 해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매출액이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인기만큼이나 여전히 SNS에서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 방송을 켜고 한국 라면 먹방을 하려던 한 외국인은 깜짝 놀라 당황한 채 방송을 종료했는데요. 그녀가 먹으려고 꺼낸 라면이 삼양식품이 출시한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라면과 거의 흡사한 포장과 그래픽, 한글로 써있는 볶음면 단어까지 딱 봐도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라면은 중국산 짝퉁 라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품은 일본 니신식품 제품입니다. 니신식품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회사로 현재까지 일본에서 라면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라면의 원조라고 자부심이 가득한 일본, 게다가 업계 1위의 기업이라면 우연히 포장이 비슷했을 뿐 두 제품의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완벽한 짝퉁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면의 굵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액상, 분말, 두 종류의 스프를 섞어 만드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니신식품 홈페이지에는 해당 신제품에 대해 대놓고 한국풍이라고 홍보합니다. 치킨의 맛과 고추장의 풍미, 치즈의 부드러운 감칠맛을 담았습니다라면서 한국에서 화제,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맛을 이 기회에 꼭 드셔보세요 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닭볶음면 시리즈 인기가 높아지자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만든 유명 식품기업까지 짝퉁을 만들어 베끼기에 나선 겁니다. 유튜브에서 먹방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라면의 원조라고 믿었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베끼고 있다라면서 니신식품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K브랜드 짝퉁이 문제가 된 일은 수없이 많았지만 제품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하다는 일본마저도 한국을 베끼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수많은 외신 보도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니신식품의 짝퉁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라면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 K-팝 가수, 한국 드라마 등 우리나라를 따라하기 급급한데요. 라면의 원조 일본 니신식품이 한국 라면을 따라 만드는 세상이 된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품에 자신 있는 삼양식품은 니신식품의 짝퉁 제품 출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높은 K브랜드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리지널리티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일본의 한국 베끼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니신식품은 3년 전 한국 불닭맛 비빔라면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포장지 색상과 글자색도 불닭볶음면을 흉내내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을 사용했죠. 라면 포장지에는 한자로 격할격이 크게 써있고 아래쪽에는 한국어로 엄청이라는 문구와 한국 불닭맛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니신이 일본 라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본다면 해당 제품을 한국 라면이라고 혼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라면의 가격은 한국 라면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가격만큼이나 맛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실제 먹어본 유튜버에 따르면 맵지도 않고 단맛만 나는 데다가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 또한 몹시 적다고 합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느끼기 위해 구매했으나 예상에 못 미치는 매운맛과 아쉬운 양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니신식품은 망해가는 매출을 잡기 위해 한국식 국물라면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상품에도 역시 한국어로 부대찌개 맛 컵라면이라는 문구를 적어 한국 불닭맛 라면처럼 영어로 코리아와 한국어까지 표기해 두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한국 식품회사에서 출시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지만 역시나 성공하지 못했죠. 현재 한국 짜장라면은 중국, 대만으로 수출되고 한국 우동라면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결국 라면은 K푸드의 선두에 올랐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들은 전 세계 식품 격전지라 불리는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을 뚫으며 올해도 K라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할인 등 6개 라면 제조사와 이 업체의 해외법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 라면 규모는 총 2조 3,28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은 한국 라면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독자 1,620만 명의 미국 유명 먹방 유튜버 맷 스토니는 불닭볶음면 15개를 먹는 영상으로 한순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억 4천회를 넘겨 그가 올린 427개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먹방 유튜버들의 홍보로 한국 라면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 라면의 해외 판매 급증은 단순히 K-팝, K-무비 등 한류 열풍의 편승에 떠오른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최고 품질을 유지하는 국내외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수십 년간 제품 개발을 하면서 맛을 잡은 결과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맵다는 고추는 모두 혼합해 맛봐야 했던 연구원들은 위장병을 얻어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맛있고 매운 소스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 라면이 전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글로벌 유명 유통업계들은 한국 라면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미국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에 미국 내 지점 600개 전체에 신라면을 입점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번 달 미국 코스트코 560개 매장에 불닭볶음면을 입점합니다. 스위스 최고 관광 명소 융프라우와 마테오른의 전망대에서는 개당 8프랑, 우리 돈 약 12,000원을 내고 관광객들이 뜨거운 한국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망대 별미로 소문나면서 연간 20만 개 이상이 팔리고 있죠. 하루에 전기가 3시간만 들어오는 인도 북부 라다크의 시골 마을에도 전기가 꺼진 시간이 되면 한국의 라면 냄새가 솔솔 난다고 합니다.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더라도 누가 끓여도 동일하게 맛있는 라면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탄탄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라면 판매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한국 라면이 수출되는 나라는 지난해 기준 143개국에 이릅니다. 2019년까지 136개국이었던 라면 수출국은 코로나 기간에도 감비아, 세르비아, 사이프리스, 가이아나 등 한국 음식 불모지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1963년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 국내에 도입된 라면은 이제 맛의 진심인 한국인들에 의해 선택되고 개발되고 진화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대표주자로 변신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